한 집안에서 첫째 아이에게 조용히 낙인이 찍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첫째는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집에서는 병명이 아니라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장면. 아이들도 곁에 있는데도 어른들의 대화는 너무 쉽게 첫째를 지나칩니다. 시어머니는 둘째를 보며 흐뭇해하고 시아버지는 둘째를 장손처럼 대하며 기대를 쏟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첫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뭘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대화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아예 없는 아이처럼요. 첫째가 다가오면 반갑게 받아주는 대신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손길이 멈칫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도 즉시 항의하지 못합니다. 아이 앞에서 싸움이 되면 아이 마음이 더 다칠까 봐요. 그런데 더 가슴을 쿡 찌르는 건 남편입니다. 남편은 말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분위기에 올라타듯 웃고 둘째를 낳길 잘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아내는 이 집에서 첫째 편은 결국 나 혼자일 수도 있겠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던 시기. 첫째는 집안에서 더 불안해집니다. 예민해지고 흥분이 잦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울음이 오래 이어집니다. 엄마는 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달래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시 달래고 다시 재우고 그 사이사이 둘째까지 돌봐야 합니다. 밤이 더 힘듭니다. 첫째가 감각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듯 울부짖으면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흔들고 등을 두드리고 괜찮아 괜찮아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천장을 치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 그리고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고함. 조용히 좀 하라. 왜 남들 피해주면서 사냐? 애교육 제대로 시켜라. 그 말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항의가 반복되고 아내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는 늘 혼자입니다. 남편은 없거나 늦거나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합니다. 전화로 잠깐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그냥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말 자체가 목에 걸립니다.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피로한 한숨이나 무심한 말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검색을 하고 정보를 모으고 어떤 부모들이 무엇을 했는지 찾아봅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메모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숲체험 같은 건데 아이에게 좋다더라. 비슷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대답을 미루고 가봤자 뭘 바꾸겠냐고 툭 던집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 아내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거창한 해결이 아니라 같이 서 있자는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느 날은 아내가 혼자 첫째 손을 잡고 길을 나섭니다.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 숲에서 함께 걷고 함께 쉬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내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듣는 표정입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었다. 내 아이도 그랬다. 나도 그때는 매일 울었다. 우리는 다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 그 말들이 아내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상하죠? 가족에게서 못 받은 말을 낯선 사람에게서 듣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도 예전엔 눈도 잘 안 마주쳤다. 그런데 요즘은 손을 잡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더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숨이 터지듯 눈물이 나옵니다. 그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했는지 아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아이들은 느릴 수는 있어도 틀린 건 아니다. 아내는 그제야 울음을 꺼내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울어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아내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대화를 나누다, 서로의 사연을 조금씩 맞춰가다 아내는 믿기 힘든 연결고리를 알게 됩니다.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 그 불륜 상대가 바로 그 남자의 아내였다는 걸요. 그 남자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자폐가 있다. 그런데 아내가 감당을 못하고 떠났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집도 비운 채로 지낸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기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가의 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서 자기 아이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겹쳐집니다. 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하고 숨만 쉬는 순간이 길게 흘러갑니다. 그날 밤 아내는 결국 무너집니다. 아이 문제로, 시댁말로, 이웃 항의로, 남편 무관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배신까지 참아온 게 너무 많았던 거죠. 남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줍니다. 가끔 한마디만 합니다. 지금은 울어도 된다. 지금은 괜찮다. 아내는 그 옆에서 울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끝나고 나면 아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듯 합니다. 그리고 캠프의 마지막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 눈을 뗀 사이 첫째가 사라집니다. 숲은 어둡고 길은 익숙하지 않고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곧장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고 발이 꼬일 정도로 뛰고 눈물이 나도 계속 찾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함께 뛰어줍니다. 손전등을 들고 길을 비추고 소리치고 돌아보고 끝까지 같이 찾습니다. 아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한 번은 주저앉을 뻔합니다. 그 남자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찾을 수 있다. 같이 찾자. 그리고 드디어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보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울고 있는 아이.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정말로 뼛속까지 떨리는 울음입니다. 그동안 참아온 공포가 한꺼번에 터진 울음. 그 남자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아이를 달래며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봅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내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무너질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은 미안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의심합니다. 딴 남자 만난 거 아니냐고 비아냥을 던지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아내를 몰아세우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리고 선을 넘습니다. 첫째가 정말 내 친자식이 맞냐고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내는 어떤 감정부터 올라왔을까요? 분노가 치솟아야 정상인데 아내는 먼저 허무해집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사람이구나. 여기서 더 말해봐야 내 마음만 더 망가지겠구나. 아내는 대꾸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닫습니다. 잠그고 등을 기댑니다. 숨을 고르며 손이 떨리는 걸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은 결국 더 큰 칼을 꺼냅니다. 친자 확인 검사.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차갑게 식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아내는 너무 정확히 압니다. 검사 결과는 남편 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자체가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그 관계 자체에게도요. 아내는 말합니다. 이혼하자고요. 말이 길지 않습니다. 설명도 길지 않습니다. 더는 같은 집에서 숨쉬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아내는 돌아서 나가려 합니다. 그때 둘째가 다가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두고 갈 거야. 아내 발이 멈춥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둘째를 끌어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합니다. 그 장면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도 아이 때문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 집에서 첫째는 낙인이었고 아내는 그 낙인을 떼어내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결단과 죄책감,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하는 미안하다는 말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졌나요? 첫째를 밀어내던 식탁의 공기였나요? 아이 울음에 쏟아지던 이웃의 막말이었나요? 아니면 아이보다 다른 여자에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었나요? 혹은 친자 확인이라는 마지막 칼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반영하겠습니다.